8시 지금 35분에 시작할게요. 자, 태풍이 거의 지나간 것 같죠? 서울에는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는 다들 없으시죠? 네, 윤영님, 여김소임, 현숙님, 맥켈라님 어서 오십시오. 다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지구가 네,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자연재해가 아주 네, 예전과 달라졌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상학자들이 지구를 식히는 방법 네 가지를 보고할 정도로 미국이 그 정도를 걱정할 정도로 지구가 좀 상황이 엄중하다. 걱정인데요. 내년에 더 더워진다고,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데요. K 박사님 자주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 아닌가요? 네. 네,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네,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버둥치는 도움되고자 발버둥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드릴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MSCI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어제 미국 시장도 사실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어제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네, 7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CPI 상승률이 그래서 뭐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3.2%. 그래서 이번 7월은 6월보다는 오를 거다 다들 전망했는데 시장이 예상한 3.3%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긍정적이다. 그래서 9월에 FMC에서는 동결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나스닥 지수 보니까 어이구 음봉이 났네요. 윗꼬리가 딸렸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는 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기면서 플러스 쫙 1% 크게 올랐다가 심드렁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투자자들은 조금 피곤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지금은 이제 그 물가 이런 거는 그렇게 시장에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금리를 올려봐야 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나 하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제는 네, 경기에 대한 문제, 네, 골디럭스인지 침체인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이제는 뭐 물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경을 쓰이는 대목은 네, 채권 금리입니다. 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나스닥이 윗골이 다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제 30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이게 어제 지난 10년 만에 네, 2011년 이후 네, 최대를 기록했어요. 어제 금리가 4.189%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2년물, 10년물 다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작용하고 자, 그 다음에 위안화, 네, 일본 엔화 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그럼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겠죠. 원화도 지금 좀 상승 추세입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추세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좀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국인 환경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크게 나쁠 건 없지만요. 음.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속에서
이제 MSCI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한 거는 여러분께 이제 이슈 분석 코너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여기가 모건 스탠리 자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이죠. 자회사가 인덱스. 그래서 지수를 만들어서 모건 스탠리 지수를 만들어서 네, 전 세계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이걸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반기 세미 애니얼 리뷰 요게 크죠. 5월 11월에 되고요. 지금은 쿼럴리 리뷰 네, 2월반 소폭 변경하는 네, 뭐 요게 주요인데요. 이번에 쿼럴리 리뷰가 네, 8월 11일 날 발표됐는데 네 종목이 편입됐어요. 한미 에코프로, 한미 반도체 에코프로는 좀 이번에 됐네요. 근데 아하 금양이 안 됐네요. 금양은 안 됐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좀 다 대체로 예상한 바대로고요. CJ와 이마트가 이제 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입은 호재, 편출은 악재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MSCI를 추정하는 기계적 매수세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분기 리뷰가 9월 1일부터 이제 바뀐 걸로 적용되기 때문에 8월 31일 날 이날 거의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 때 열안하게 막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는데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건 참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편입은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들이 다 예상됐던 종목들이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주식시장에 단타하시는 분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런 종의 뉴스가 네, 새롭고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응이 또 등장한다면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재료가 소진됐네 이렇게 됐어. 금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요거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금양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금 편입 편출 종목은 뭐 편출 종목이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편입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뭐 새삼스럽게 네, 매수세가 등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매도를 자극할 수 있겠다. 결국 다 예상 한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들 종목이 오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랄한 대응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후에 이들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시장에 지금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 환경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렇게 나쁠 건 아니지만 오늘 수급 환경은 그래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MSCI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어쨌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 흐름과 에코프로의 흐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까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어제도 보시면요. 거의 뭐 에코프로 움직임이랑 시장 흐름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움직임이 코스닥 전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죠.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때, 그게 제일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에코프로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 관광객들인데요. 그거는 아마 개장 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들 어제 자 여기서 데일리에서 제가 분석한 건데 이것도 우리 정 의원님, 프로연 CEO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보면요. 어제 개장 방송 때, 오늘 참 걱정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대역전극이 발생할지 했는데, 야, 다행입니다. 어제, 네, 아침 처음에 9시 48분만 해도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서, 야, 오늘 참, 어제 보니까는 소부장도 어제는 힘이 빠졌고요. 2차 전지도 빠졌고, 어제는 겨우 중국 관련주 정도 가지고 시장이 돌릴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지수도 장중한 때 1.1%까지 빠졌었어요. 그게 네, 0.4% 상승 반전. 야, 어제는 흐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813개인데 0.3% 상승. 뭐 이 정도는 뭐 시장이 네, 지표 코스닥 지수가 어제는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어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뭐 코스닥 지수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난리입니까? 도대체 이 난리통이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지수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 뛰듯이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지거든요. 지수는 어쨌거나 지수 변동폭은 좀 적은 속에서 이래야 좀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종목도 찾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전체 흐름이 난장판을 벌이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제 중국 관련주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 유한타 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를 썼어요. 연구원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잘 쓰셨는데 그래서 7월 6일 날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막 오후에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한 1시 좀 넘어서 발생했죠. 8월 8일 날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도 갑자기 쫙 이렇게 빠져버렸죠. 폭포처럼요. 네, 그래서 서남 같은 거는 14,000원 있다가 네, 7,000원까지 네,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와 거의 한 30분 걸렸나요? 쫙 폭포처럼 떨어진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땅 해서 야 팔자 이럴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 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게 다 컴퓨터 간의 알고리즘 매매가 낳은 현상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급락뿐만 아닌데 급등도 마찬가지. 제가 뜬금없이 치솟는 종목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요즘 종종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치솟는 종목들도 뭐 대체락 프로그램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가 뭡니까? 사실 그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뭐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가격이라든지 거래량 변화,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변수들 넣어가지고 각자 나름 뭐 만들었겠죠. 그래 그 나머지 매매는 컴퓨터가 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차 없죠. 음. 그래서 이런 정도 매매가 하는 건데 퀀터 펀드라는 거는 퀀터테이티브 펀드입니다. 처음 출발은 수학자들이 이제 주시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야, 이 수학적으로 우리 뭐 변수를 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매매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요. 성적이 좀 괜찮다가 러시아 모라토리움 때 한번 작살이 났었죠. 역시 주식시장은 정말 영원히 좋은 방법은 없다. 아니면 뭐 치명적으로 좋은 방법은 없다. 네. 주식시장은 인간의 머리 위에 저 주식시장 주신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퀀터 펀드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 ETF도 마찬가지잖아요. ETF는 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ETF도 각 테마나 별로 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편입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주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머리 쓰기 신경 쓰기 싫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자. 이런 것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점점 이런 결론은 컴퓨터가 하는 매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본 자료인데요. 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한가?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컴퓨터들이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롯데관광개발. 물론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런 이슈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 매매, 뉴스가 등장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상한가까지 일단 개장 초부터 강했는데 결국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까지 갈 일인가? 이런 제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상한가까지 갈 일이야. 또 중국의 지금 개별 관광은 이미 많이 오고 있거든요. 개별 관광이 와도 면세점 매출이 이렇게 뚜렷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를 무슨 단체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카지노 하는 분들은 다 개별로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다 하죠. 어쨌거나 상한가를 쳤다. 이런 모습 보면서 어제 외국인 하고 국내 기관 다 공이 코스피에서 순매수 1위가 호텔신라입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저리 가라였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경우에 롯데관광이 순매수 6위, 하나투어가 9위, 참 예전에 없던 11위가 신세계는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13위가 현대백화점, 다 중국 관련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순매수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하나투어는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아요. 전체 순매수보다.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의 매수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됐어.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좋아질 거야. 얼만큼 좋아질까? 타당성 있게 이렇게 분석해서 대응한 매수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렇게 이 알고리즘들이 이 재료에 맞춰서 그냥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호텔신라 17%, 하나투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하나투어는 국내에 우리 단체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주로 일본에 보내면서 돈을 많이 벌죠. 동남아. 이렇게 하는 게 일이라서 사실 하나투어는 중국 단체 관광하고는 별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좀 비합리적이고, 어제 강원랜드도 올랐잖아요. 강원랜드는 뭐 내국인 전용 관광인데, 그 카지노인데, 네. 자, 아무튼,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한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알고리즘 매매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를 이게 좋고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이제 시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구나.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뭐가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는 말자고요. 너무 똑똑하지 말고 재료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HTS 프로그램 매매는 다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재료가 등장했어. 중국 관련주, 단체 관광 허용. 그럼 우리가 누구나 다,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개장초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다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 요것들이 알고리즘 매매가 등장하는구나. 에잇, 좋아. 그럼 내가 호텔신라,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호텔신라 이런 거 아닙니까? 샀다가, 장중에 팔아먹어야죠. 그래서, 그걸 오늘까지 들고 있을 리는 없고요. 어제 팔아먹어요. 호텔신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제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그래 개장초에 들어오네 샀다. 예를 들어 한 82,000원 샀다. 그러면 이제 한 8만 5, 6천원 팔아먹어야죠. 딸랑 먹고 나와야죠. 이걸 가지고 또 전망들을 그래서 오늘 한번 봐야 돼. 개장 후에 한번 자세히 보시자고요. 중국 관련주들 과연 오늘 또 추가 오를지 아니면 오늘 아침 좀 올랐다가 빠질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요, 이런 그 퀀트 펀드들 매매들이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있잖아요. 쭉 뽑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쭉 뽑고 난 다음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거든요. 또 한번 쭉 뽑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쭉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개장 초반에 고점에 무조건 던진다. 안 그러면 또 쭉 밀리더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보면서 야, 우리 시장에 지금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호텔신라가 순매수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순매수 1위 종목이 외국인과 똑같다. 이런 거 뭐 국내에도 메자닌 펀드, 메자닌이란 건 돈 되는 건 다 하는 건 잡식성입니다. 쪽에서는 공매도도 하고, 네, 뭐 주식도 사고 다 하는데요. 이런 데서도 좀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LG생활건강,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물론 이런 부분에는 그 감각적으로 분석해서 들어온 쪽도 있겠죠. 감각적 분석해서 뭐 다들 이런 수혜주는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알겠죠. 오늘 종가까지 또 새로운 강세를 보일지.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형성된다면 야, 알고리즘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분석해서 들어온 것들이 더 많다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오늘 또 오전에 고점 찍고 오후에 그냥 흐지부지 되면 아, 역시 또 알고리즘 매매들이 네, 이런 초단타 경향을 보이는구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어제 이게 파크 시스템스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봉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도대체 파크 시스템스가 이런 음봉인 길이가 뭐 재료를 떠나서 재료나 배경을 떠나서 이런 음봉이 하루에 생긴다는 게 우리가 비상식적이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결국 지금 시장은 쏠림 현상, 변동성 확대인데 여러 요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투자 성향들이 2030 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뭐랄까 코인처럼 게임처럼 매매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런 컴퓨터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또 이런 현상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말 네, 항상 제가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우리 주식투자자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네, 산업이 고도화되고 미세화되고 이번에도 소부장 때 보셨지 않습니까? 리플로우 장비 네, 이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폴그리 FC 폴그리 볼그리드 레이가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알아야 이번에도 소부장도 AI 관련주 후공정과 아닌 종목은 주가 흐름이 분명히 구별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식도 매우 세부적으로 네, 세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영역인데 또 하나가 네, 이런 변동성 쏠림 현상 이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주요한 현상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금 주요 흐름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이면 제가 초점을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쪽이 계속 강세를 보일지 두 번째는 이제 그 2차전지 오총사들 오늘 에코프로가 변동성을 좀 보이겠지만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어느 정도는 약화됐어요. 에코프로 오른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타의 2차 전지들이 지금 도매급으로 빠졌는데요. 좀 각자 개별적으로 약진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어제 후공정 장비가 요즘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요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시장이 참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카멜레온이 되자.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카멜레온이 되고 주식과 절대 결혼하지 말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장쯤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에코프로는 일단 상승 출발, 편입됐다고 상승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소문에 사선 유세 팔라 이런 대응이 우세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변화무쌍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맨데그림, 네,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전 세계 거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JM님, 네, 하나토는 맞습니다. 아웃바운딩. 아웃바운딩이란 말이 국내에서 모객을 해서 해외로 송출하는 걸 아웃바운딩이라고 그러죠. 네, 임금님 하나토 인바운드도 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항공권 판매도 있고, 그렇죠. 스티브님, 지노믹 트리 전망은 예전과 같아요. 지노믹 트리는 저는 중장기적 관점입니다. 제가 제가 카페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시간 남은 그 설명 드릴게요. 내년이 갈수록 더 빛이 날 주식입니다. 좀 길게 보셔야죠. 물론 그 사이에 좀 오르면 팔고, 네, 빠지면 사고 이런 거 좀 하셔야 됩니다. 네, 8월 11일 금요일 우리 애청자님을 가장한 사람 방송, 우리 애청자님께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 아테미경제TV 개장방송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째 우리 관심사는 에코프로. 자, MSCI 편입된 에코프로.